주택담보대출 이제 상단 이자율 있잖아요. 8%를 돌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3억을 대출 받으신 분은 1년 이자가 2,400만 원, 그럼 월 이자가 200만 원이죠. 만약에 5억을 대출 받으신 분은 한 330만 원 정도 돼요. 이자로만 매달 330만 원. 웬만한 직장인 실수령액이 이자로 그냥 통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상단 이자가 저번 달 들어 연 7%대를 넘었었습니다. 이게 7%를 넘어선 건요, 2022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기준금리 얼마 전에 또 묶였습니다. 이번까지 총 8번 동결입니다. 기준금리는 계속 그대로 있는데 왜 지금 내 대출이자만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5년 고정대출 받으신 분이 있죠. 만기가 올해 또 내년에 돌아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 잠시 뒤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선물 드립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실정 가이드 책자 전자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자료 이렇게 이미지로 쉽게 만든 이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누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라고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분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2021년도에 샀습니다. 자,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죠?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 네, 그런 시절이었죠. 이분도 은행에서 대출 4억을 받아서 샀습니다. 5년 고정금리. 그때 대출 금리가 연 3.2%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게 올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5대 은행이 2021년에 내준 5년 고정 주담대만 무려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올해 금리 재산정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정하게 되면 지금 대출 금리가 새로 적용될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약 2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021년 요 당시 연 고정금리가 한 3.2% 내외였습니다. 그러면 1년 이자는 1280만 원, 한 달 이자는 107만 원 감당할 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고정금리 만기가 돼서 끝나게 돼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5%대 중반에 계약하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자, 지금 변동금리가 5%대니까 과한 가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4억을 대출받은 김현수 씨 대출이자 얼마나 될까요? 1년 22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183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분 입장에서 월 107만 원 내던 분이 갑자기 180만 원대? 그러면 한 달 이자만 약 76만 원이 더 나갑니다. 1년이면 900만 원이 넘죠. 자, 이게 그냥 매년 사라지는 돈이에요. 은퇴해서 들어오는 돈은 지금 크게 줄었는데 나가는 이자가 이렇게 2배 가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안 되겠죠. 오늘 얘기는요, 집담보 대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또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분들도, 또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가 오르면 똑같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요, 대출 한 푼이라도 있다면 모두의 얘기니까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수 씨는요,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정으로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금리 떨어지길 믿고 버텨야 되나? 둘 다 틀리면요, 손해가 수백만 원씩 갈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영수 씨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던진 질문 기억나시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내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지?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내 대출 금리도 그대로겠지. 아닙니다. 대출 금리는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를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은행도 결국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 회사죠. 결국 우리한테 빌려주는 그 돈도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떼오는 값을 은행채 금리라고 해요. 도매로 떼오는 값이 오르면 가계 판매가도 오르잖아요. 은행이 지금 돈 떼오는 가격이 오르니까 내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채 금리가 3월 말 4.05%에서 지금 4.28%로 올랐습니다. 자, 이게요,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무려 2달 새 이만큼 뛴 겁니다.
자, 이것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7%대로 밀어올린 진짜 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채 금리는 왜 올랐을까요? 지금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하죠. 기름값 엄청 올랐습니다. 물가 우려가 커지니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손도 안 댔는데 시장이 먼저 움직인 거죠. 게다가 시장은요, 다음 인상을 미리 반영합니다. 일기예보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내 대출 금리는 벌써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죠?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았는데 왜 내 대출 금리는 계속 올랐나?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았지만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취임한 신형성 한국은행 총재 취임 첫 금융통화위원회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가도 환율도 부동산도 갈 길이 명확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가 잡고 1,500원까지 오른 환율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거죠. 일리 있습니다. 다만 반대편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내수가 약한데 너무 세게 올리면 서민만 잡힌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변동금리 쓰고 계신 분도 있죠. 보통 6개월마다 이자가 다시 매겨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변동금리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은 이 변동금리가 이자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동금리가요, 금리 인상기 때는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공지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갖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한 월 100만 원 정도만 더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AI가 아주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요 AI 활용하면요,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월 10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중장년 세대도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하루 두세 시간이면 월 100만 원 정도 벌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 방법 저희 회사 이동근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배우신 62세 한 분도 지금 매달 1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벌고 계십니다. 자, 제목은 이겁니다. 50대를 위한 3개월 안에 월 100만 원 버는 AI 유튜브 과정. 이거 무료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신청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무료니까요, 신청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한국은행 왜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중동 전쟁, 기름값, 물가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근본 원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마무시한 우리나라 가계빚 때문입니다. 지금 1993조 원, 2000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계빚이요. 이게 얼마나 많을까요? 좀 더 체감되게 말씀드리면 국민 한 사람당 약 3,8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4인 가족이 있는 세대라면 그 집에 빚이 무려 1억 5천만 원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넘었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요, 더 미루면 빚도 환율도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변동금리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새로 가계대출 받는 분 무려 72%가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져도요, 절반이 넘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금리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변동은요,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이자를 다시 매깁니다. 즉,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변동으로 몰린다는 건요, 6개월 뒤 또 1년 뒤에 이자가 확 뛸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셈입니다. 지금은 싸지만 6개월 뒤에 1년 뒤에 가장 비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로 한번 볼까요? 맑음, 흐림, 그리고 오면 안 되는 폭풍. 일단 낙관입니다. 맑음. 중동 휴전이 되고 유가는 안정이 되고,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는 2.75 안팎으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고정금리 주담대 상단은 7%대 안팎에서 진정되는 거. 그리고 가운데 흐림입니다. 근데 이게 유력해요. 하반기 2회 인상. 그래서 기준금리가 3% 돌파. 그래서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8%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이건 오면 안 되겠죠. 폭풍, 비관입니다. 연내 3회 유가 급등, 기준금리 3.25% 돌파. 그래서
고정금리 주단대 상단이 8%를 훨씬 더 높게 돌파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세 개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요 가운데 흐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도 요 가운데가 올 것을 예상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요, 한국은행 위원들 다수가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요, 연말 3.0% 안팎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의견은 어떨까요? JP모건 최종 금리를 3.5%, ING은행은 3.25%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형별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이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줄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금리는 일기예보 같아서 미리 본 사람만 우산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